슬라이드가 뒤쪽에 있어서 회원님께 인사드리고 저쪽에 앉아서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저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락갈락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 퍼펙트 스톰의 모습인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보신 제일 가운데 있는 그림이 SLBM 쏘는 거고요. 좌우측에 있는 게 HCMS를 흉내내서 북한의 우리 기술적 진전을 이룬 거고, 밑에 있는 게 좌측에 있는 것이 이스칸데르 거, 소위 KN-23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이번에 북극성 3형에 관한 신문 기사를 제가 오래 봤습니다. 북극성 3형하고 중국 쥐랑 2호하고 재원을 비교했는데요. 북극성 3형은 북극성 1형과 중국의 쥐랑 2호하고 비슷합니다. 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LBM은 잠수함하고 미사일하고 결합인데, 잠수함은 대개 소련으로부터 도입해서 역설계한 거나 그대로 이용한 거라 보시면 되고, SLBM은 중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개발하는 스타일이 비슷했다. 그러니까 중국도 쥐랑 1호를 30일 만에 개발하고 이것을 지대함으로 DF, 동풍으로 개량을 했고, 동풍 21입니다. 쥐랑 2호를 또 개선된 SLBM을 만들고 이걸 동풍 31로 지대함으로 걸어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북극성 1형, 3형처럼 홀수는 SLBM이고요. 짝수는 지대함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8월에 북극성 1형을 발사를 하고 2017년 2월과 5월에 북극성 2형 지대함을 개조해서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대형 잠수함 건조 능력만 아직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 채 SLBM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미국이 억제돼서 한국을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 확실한 대한민국에 대한 주도권을 완성을 건접했다.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처럼,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 억제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인데 SLBM만 주로 갖고 있습니다. 은밀성이 높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가짐으로써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이 할 수 있는 완전한 억제 장치인 최소 억제 전략 구성이 가능하다. 향후는 ICBM은 탄두 대진이, 그 다음에 SLBM 관련돼서는 미사일을 완성했으나 잠수함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북한의 마지막 핵능력을 완성하는 퍼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한미관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초적으로 별로 안 좋고, 피어 박 우드우드 기자가 2017년에 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초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한 불신을 담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상 북핵을 가지고 쇼를 하자고 하는 것은 한미 대통령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근데 이몽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총선 때 이걸 좀 이용하자는 것이고, 트럼프는 내년 대선 때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이 계산이 갔는데 막상 재미는 문재인 정부가 보고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에 하려고 하니까 소재가 떨어져서 트럼프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상당히 북핵쇼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일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절대 이번에는 문재인한테 재미 보게 해주지 않을 거다. 쇼를 하더라도 최소한 9월, 10월,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할 것이고, 만일 트럼프가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위치가 흔들릴 때는 8월 달에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니까 6, 7월에 쇼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년 총선 때 큰 쇼를 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하는데 저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북한은 한국한테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 받을 게 없고, 오로지 자기의 생존을 지는 중요한 이익을 갖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결국 김정은이가 쇼를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쯤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변수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미 우선주의, 그리고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남북 공조를 하겠다는 문재인의 민족 공조, 이것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미국 관계입니다. 이번에 깨졌죠, 스톡홀름에서. 그러나 둘이는 좋은 관계를 하고 있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북핵을 가지고 쇼를 하겠다는 것은 동상인데, 이몽은 트럼프는 오로지 대선, 김정은이는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적게 주고 많이 받기를 위해서 서로 노력을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와 북내구성.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지금 관심이 사라졌는데 이게 만약 큰 쇼가 돼서 대선 판도에 유리하고 자기가 노벨상 후보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관심을 가질 텐데, 좀 관심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멀어진 상태고,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버티느냐인데, 지금처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버프 수단이 많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중국의 지원 등이 있으면 사실상 북내구성은 향후 1, 2년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대북 제재망을 어떻게 촘촘히 하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남북 관계는 뭐 이 그림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중 관계인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대통령 특사가 푸아처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사가 하면 미국 가서도 정의용 3월 8일이죠. 2017년 이렇게 당당하게 2018년 당당히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의용 저렇게 단화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미얀마 총사령관 오는데 대등하게 대접합니다. 베트남 대등하게 대접합니다. 누구냐? 홍콩 행정장관 밑에 깔고 봅니다. 마카오 행정장관 깔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콩, 마카오 정도의 수준으로 시진핑하고 대접받고 있다. 이게 오늘날 한중 관계 쓰리노하면서 굴종을 했지만은 완전히 부하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오늘날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일 관계 요거 뭐 아시죠? 지소미아 파기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책자보면 생략하겠습니다. 완전하게 동상동공을 하는 나라는 미일입니다. 결국 중국의 부상을 막아서 일본은 중국한테 뺏겼던 2등 자리를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는 2등의 도전을 뿌리치려고 하는 완전한 합일체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근본일척의 싸움입니다. 이건 주로 무역 분야에 나와 있는데 사실상 속은 패권전쟁입니다. 여기 2011년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중국은 우리 적이다. 이 사람 원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변칙적인 것 같아도 기본 사상은 한국,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동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중국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1990년 플레이보이지하고 아주 젊은 날에 트럼프가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 트럼프는 이 생각이 원래의 생각이다. 그럼 앞으로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통상전쟁이 뒤에 숨어있는 패권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은 저는 100% 무조건 미국이 이긴다고 봅니다. GDP는 현재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도 미국의 60%입니다. 작년에. 일본이 미국을 턱밑까지 쫓아간 1995년 일본이 72%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양적인 것도 당시 지금 중국보다는 앞섰지만은 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질은 엉망이고 그냥 사람이 많아서 양만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경제는 전성기의 옛 일본보다 미국에 비해서 훨씬 약하다. 그 다음에 5번째 군사력, 전성기의 옛 소련보다 훨씬 약하다. 경제력도 1989년 소련이 가장 전성기일 때 미국 GDP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만 따져도 과거 소련과 일본의 중간쯤 되는 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국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당면 완전 폭풍을 막을 무기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한미동맹을 강화시킨다. 당연히 전자권 전환은 취소를 하고, 지금 한미동맹은 나토와 동맹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핵공유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핵공유
그러니까 한미 연합 작전에서 지금 재래식 수단은 완벽하게 공유가 됩니다. 그런데 미사일 방어망과 핵 전력은 공유가 안 됩니다. 이게 나토와 이차이입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순간 한미 동맹은 78년도 박정희 대통령의 성부수에서 연합사가 창설됐던 것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거고, 이는 다음 정권의 몫이겠죠. 그 다음에 그때 제1의 자주국방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2의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앞에서 보셨지만 트럼프부터 미국은 고립주의 경향이 이거는 피할 수 없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미국을 오래 붙잡아도 돼. 언제까지 이럴 수가 없다. 우리 혼자 홀로 서서 이 4대 가국에 버틸려고 그러면 이 악물고 국민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돈 쓸 게 아니라 제대로 자강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이 두 가지 일만이 완벽 폭풍을 막을 절대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식 장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부